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최종 분석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최종 분석 특강 두 번째 시간이어서 이제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와 또 그 밖의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요. 이 장에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 이 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우리가 출제 빈도가 항상 높은데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을 묻는 문제가 항상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에는 여러분들이 맥닐의 7개 원칙하고 그 다음에 존스와 디마치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 요거는 꼭 메모를 하셔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맥닐의 7개 원칙, 그다음에 존스와 디마치의 원칙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잘 틀리는 문제, 잘 나오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틀리는 문제,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문제인데 오답률이 40%나 나왔던 문제거든요. 9회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한번 보면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역사회복지 이념,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일단 1번은 디르켐이라는 학자는 사회통합에 대해서 기계적인 연대와 유기적인 연대를 제시하였다. 사회통합이 기계적인 연대가 있고 유기적인 연대가 있다라고 제시한 사람은 바로 디르켐이라는 학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인 연대, 유기적인 연대. 그래서 사회통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통합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을 통합시키는데 어떤 그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쵸? 정신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것도 통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디르켐입니다. 그쵸? 그것이 바로 기계적인 연대, 유기적인 연대 이렇게 이야기한 게 디르켐이라는 학자 맞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인 연대와 유기적인 연대로 나눈 사람은 디르켐 이게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사회적인 연대는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대가 되면 사회적 자원의 분배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3번 가족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족적 형태의 보호와 가장 근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쵸? 맞고요. 가족주의에서 비가족적인 형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당연하겠죠. 그쵸? 가족주의는 당연히 가족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족주의인데 비가족적인 형태라는 거는 당연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겠죠. 그쵸? 맞고요. 그 다음에 가족주의에 비해 국가주의는 자율성을 강조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주의, 국가주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입니다. 가족주의, 국가주의. 자, 가족주의를 강조하면 뭐가 세질까요? 신자유주의. 자, 가족주의는요 비공식 보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 서비스를 웬만한 서비스와 보호를 다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공식 보호를 강조하게 되면 국가의 역할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국가의 역할이 작아집니다. 그렇죠? 국가 역할 축소. 가족 기능 강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신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가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비공식 보호로 강조를 시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역할을 사회복지의 어떤 축소화를 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 그렇죠? 그럼 국가주의는 뭡니까? 국가주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사회복지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 사회복지 책임은 국가가, 그쵸? 사회복지 책임은 국가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의 책임이 막강해지는 거죠. 국가 역할 증대. 그쵸? 그쵸? 그 옛날에 케인즈주의 같은 것들. 이 바로
국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주의가 되면 이거는 자율성은 국가주의는 국가의 어떠한 그 둘레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은 적어지겠죠. 그렇죠? 가족들이 하다 보면 당연히 비공식 보호가 강조가 되니까 자율적이어야 되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가족주의로 가다 보면 여성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 아무래도. 그쵸?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잘 정리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족주의와 지금 이 잘 틀리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지역사회복지 이념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만 국가주의와 가족주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이념의 변화 이거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면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의 흐름은 우리가 사실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 정부로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재정이 이양되면서 사회복지가 다 지방 정부로 재정 이양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국가 중심주의보다는 가족주의적인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경향성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 정부의 역할과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민간의 역할, 가족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렇죠? 적절하게 잘 믹스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주의와 국가주의 요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잘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족주의에 비해서 국가주의는 자율성을 강조한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주의가 훨씬 더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잘 나오는 문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적절한 거. 지금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나온 거거든요. 볼게요. 개별화의 원칙을 준수한다. 아무래도 지역복지는 개별화의 원칙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각 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한다. 이것도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다라 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닐의 7원칙, 그다음에 존스와 디마치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 이거는 꼭 정리를 해주시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보기에 10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고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놓고 나오는 문제가 이제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사례가 묻고자 하는 뜻 그쵸?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떠한 그 의미들, 그쵸? 하나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전통적인 전문사회 사업 실천 방법의 한 방법이다. 우리가 전문사회 사업 실천의 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사회 사업 실천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볼까요? 전문사회 사업 실천 방법의 3가지 뭘까요? 개별사회 사업, 그룹사회 사업, 집단, 그쵸? 그룹,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이렇게 3개는 전통적인 전통적인 전문사회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회사업 방법론, 사회사업 실천론 할 때 배우셨죠?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 다 따로 떨어져 나와서 뭐가 됐다? 지역사회, 지역복지론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요즘에 사회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에서 두 가지만 배우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은 여기서 배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일단 한 가지의 힌트는 전통적인 전문 사회 사업 실천의 한 방법이라는 것에서 벌써 한 가지 힌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전문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된다. 그렇죠? 이것은 보다 조직적이다. 조직적인 거 나왔죠?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 의도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자, 조직적인 거 나왔고요. 전문 사회 사업 실천의 한 방법이다. 그러면 저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역복지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사회사업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사회 조직화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지역화폐운동, 지역사회보호, 가상공동체, 시설보호, 지역사회 조직 어느 거가 답일까요? 당연히 지역사회 조직이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전문사회 실천의 한 방법이고 조직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 지역사회 조직은요,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방법이라는 거. 그쵸? 그러면 지역화폐 운동은 뭡니까? 지역사회마다 사용되어지는 따로 그 지역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사이버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왜 게임에서 쓰는 게임머니 같은 것처럼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제 복지 운동의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활성화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외국 같은 거는 이런 지역 화폐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에 불우이웃이라든가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라는 건 뭐냐면 지역사회 자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는 어려운 클라이언트들도 있고 일반 지역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것이 지역사회 보호라는 뜻이고요. 가상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다시피 사이버 공동체. 그쵸? 그 다음에 시설보호는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바로 시설보호죠. 그쵸? 그래서 요런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2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추구하는 방향을 모두 고른 것은, 자, 9회 때 기출됐던 겁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추구하는 방향,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그쵸? 지역사회 역량이 강화되어야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니까요. 자, 4번. 연계망 구축. 그쵸? 우리가 지역사회는 특징이 뭐냐면, 전문적인 것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주려면 연계망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사회통합 구현. 그쵸? 지역사회 안에는,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구현하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목표죠. 그쵸? 그 다음에 생활시설의 확충. 자, 여러분, 생활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시설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수용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용시설이라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언어를 바꿔서 생활시설이라고 그곳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거를 생활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생활시설의 확충, 그러니까 확충이라는 건 뭐냐면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생활시설의 확충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구는 타일시설화. 그쵸? 그러니까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타일시설화와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타일시설화, 사회통합, 그래서 재가보호, 지역사회 보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추구하는 방향은 가나다라는 틀렸죠. 그쵸? 네.